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월200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까지로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발표 내용은 2013년도에 나온 월200 모델을 시작으로 프리트레인드 모델 그리고 최근에 라지 랭귀지 모델까지 10년이 좀 넘는 시기 동안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한 자연언어 처리의 개발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자연언어 처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어떻게 표현해서 기계한테 알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기 있는 이분이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 자체보다는 주변에 함께 사용되는 다른 단어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그걸 바탕으로 여기 특정 단어에 대한 의미는 그 단어랑 자주 사용되어지는 주변 단어를 이용해서 해당 단어의 의미를 표현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단어가 함께 쓰여진 단어는 1, 그렇지 않은 건 제로로 해서 이와 같이 각각의 단어를 동일한 크기의 벡터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벡터를 표현해 놓으면 이제 호텔과 모텔은 유사한 단어이다 보니 이 유사한 단어를 이 벡터 값을 좌표로 벡터 공간에 이렇게 좌표 값을 가지고 찍어보면 비슷한 단어가 이렇게 가까이 뭉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트럭도 지금 여기 있는 단어 셋들 중에서 보면 유사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단어의 경우는 좌표 값을 가지고 벡터 공간에 찍어보면 이렇게 다른 곳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살펴봤더니 자동차가 같이 쓰인 단어와 트럭이 같이 쓰인 단어가 또 다시 유사한 단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이제 그 유사성을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이걸 다시 머징해서 벡터 공간에 찍어보면 이렇게 유사한 단어가 비슷한 위치에 뭉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각각의 단어를 그 벡터 공간에 찍었을 때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가깝게 위치할 수 있는 이런 벡터의 좌표 값을 얻어내는 게 큰 문제였고요. 이제 원하는 크기의 좌표 값을 갖도록 이렇게 단어를 표현한 걸 보통 이제 워드 임베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워드 임베딩을 구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을 해왔는데 그닥 그렇게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구글이 발표한 이 월200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 월200은 대량의 코퍼스로부터 각 단어의 의미를 표현하는 원하는 크기의 벡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굉장히 쉽게도 리니어 레이어 두 개만으로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량의 코퍼스라고 했는데 이 대량의 코퍼스를 핸드 레이블링 없이 핸드 레이블링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도 슈퍼바이즈 러닝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셀프 슈퍼비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셀프 슈퍼비전이 가능한 모델로 월200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동차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주변에 나온 단어로 이렇게 벡터를 표현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자동차라는 단어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그 주변에 나오는 단어가 출력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이 모델을 잠깐 들여다보면 이렇게 리니어 레이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이었고요. 그 모델을 잠깐 다시 보시면 이 모델에 자동차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주변 단어 사고는이 출력으로 나와야 되고요. 리니어 레이어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리니어 레이어의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렇게 두 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다시 보시면 이게 원하는 디멘전이고 그 다음에 보케블러리 크기, 그래서 보케블러리 크기 곱하기 원하는 디멘전의 이 매트릭스가 두 개가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충분히 하면, 즉 텍스트를 쭉 스캐닝하면서 입력, 출력, 다시 입력,
출력 이런 식으로 학습을 충분히 하고 나면 이 웨이트 매트릭스에 있는 숫자들이 충분히 학습되어지게 되고요. 그 두 개의 매트릭스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여기 자동차 자리에 있는 숫자값, 자동차 자리에 있는 숫자값을 머징해서 자동차에 대한 월드 임베딩, 즉 좌표값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키면 벡터 스페이스 공간에 유사한 단어가 유사한 위치, 가까운 위치에 뭉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월투백 모델은 취약한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 말의 은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얘는 동음이의어로 사실 두 가지의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행이라는 단어만 봐서는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모르지만 문장에서 사용되어졌을 때는 각각의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컨텍스트를 봐야지만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 구분이 가능해지죠. 근데 월투백 모델은 그냥 단어에 대한 임베딩만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런 동음이의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한 게 바로 2018년도에 나온 엘모라는 시스템이고요. 이 엘모는 Embeddings from Language 모델의 약자입니다. 얘는 이제 단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문맥 정보를 활용했고 여기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 그런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제 양방향의 RNN, 리커런트 뉴럴 넷을 양쪽 방향을 연결해서 랭귀지 모델을 구축하고 이걸 통해서 단어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어내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랭귀지 모델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앞에 발화된 단어열이 주어졌을 때 다음 발생할 후보 단어에 대한 확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 랭귀지 모델은 리커런트 뉴럴넷 RNN으로 만들면 쉽게 구축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RNN에 입력 문장이 주어지고요. 각 단어의 다음 단어를 정답으로 즉 출력으로 맞추도록 이 RNN 네트워크를 학습하면 이게 바로 랭귀지 모델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랭귀지 모델을 만들면 이 학습 코퍼스를 구하기가 쉽고 역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즉 바로 다음 단어가 사람의 노동이 들어가는 휴먼 레이블링 없이 입력 문장만 주어지면 바로 다음 단어를 정답으로 사용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의 코퍼스로 쉽게 라지 랭귀지 모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된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두 개를 연결하면 컨텍스트가 반영된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문장이 들어가면 각 입력 문장의 왼쪽 컨텍스트 그리고 오른쪽 컨텍스트를 RNN 네트워크로 반영해서 이제 단어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입력에 문장이 들어가고요. 이 은행에서는 아직 이 은행이 뱅크인지 긴코인지 모를 텐데 RNN 네트워크 양방향을 연결해서 앞쪽 컨텍스트 그리고 뒤쪽 컨텍스트를 반영해서 나온 요 출력 임베딩은 이제 얘가 뱅크보다는 긴코에 가까운 그런 임베딩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축한 게 엘모고요. 그래서 엘모에는 입력 자체가 센텐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엘모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양방향 컨텍스트가 반영된 출력단의 임베딩은 컨텍스츄얼라이즈된 임베딩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월투백하고 엘모를 잠깐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제 가령 센티멘트 애널라이저, 감성인식기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월투백을 가지고 만드는 경우는 입력 문장이 들어오면 각 단어별로 이 월투백에 있는 임베딩을 출력을 해내고요. 그러면 다시 이 출력 임베딩을 가져다가 여기 감성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감성 인식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월투백의 임베딩은 은행이었을 때는 이게 긴코와 뱅크가 다 결합된 의미의 은행이 나오겠죠. 반면에 엘모의 경우에는 입력에 문장이 들어가고요. 엘모 레이어를 통해서 각 단어가
컨텍스튜얼라이즈 된 임베딩이 나오고 그 위에 다시 감성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월투백을 보통은 스태틱 임베딩이라고 하고요. 엘모를 다이나믹 임베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모는 단점이 하나 있죠. 단점이 뭐냐면 이 베이스 모델이 리커런트 뉴럴 넷 RNN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RNN은 병렬 처리가 일단 학습할 때 병렬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이 단점을 이제 보완해서 2017년도에 구글이 발표한 모델이 바로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입니다. 아마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는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얘는 인코더,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인풋 시퀀스가 들어가면 아웃풋 시퀀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고요. 여기는 여기 인코더 단의 셀프 어텐션, 그다음 디코더 단의 셀프 어텐션,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연결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주요 핵심 아키텍처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그 RNN의 양쪽 컨텍스트를 반영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앞쪽 컨텍스트, 뒤쪽 컨텍스트를 반영한 이 RNN 네트워크 대신 그러니까 이걸 걷어내고 이 리커런트 연결 대신에 도입된 게 바로 셀프 어텐션입니다. 잠깐 엘모랑 비교를 해보시면 엘모인 경우에는 이 은행이라는 임베딩을 얻기 위해서 앞쪽 컨텍스트와 뒤쪽 컨텍스트를 반영을 했고요. 그걸 RNN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반영을 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각 단어와 다른 모든 단어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입력 문장과 자기 입력 문장 사이에 모든 컨비네이션을 다 계산하고요. 이걸 이제 스코어를 계산하고 이 스코어를 계산해서 이걸 본래 임베딩에다 반영해서 출력 임베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셀프 어텐션이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이제 바로 나온 게 버트라는 모델과 GPT라는 모델이죠. 그래서 이 버트라는 모델은 2018년도 구글이 발표한 모델이고요.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 말 그대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중에 인코더 단만 이용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의 목적은 프리트레이닝, 즉 기본을 공부시키자라고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주어지면 그 문장의 각 단어의 의미부터 먼저 파악을 시키자.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모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바로 프리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코더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게 버트였고요. 거의 같은 시기에 오픈AI가 GPT라는 모델을 역시 출시를 하게 되는데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이 디코더 단을 이용해서 역시 프리트레이닝, 즉 기본을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기본을 공부시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을 공부시키자. 여기서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주어졌을 때 문맥을 고려한 단어의 의미 파악부터 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회 과학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국어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로 프리트레이닝이 그 국어 공부를 잘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역시 여기서도 쉬운 문제와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즉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역시 여기서도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기 위해서 휴먼 레이블링한 작업 없이 대량의 로우 데이터를 이용해서 쉬운 문제를 통해서 버트와 GPT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버트 같은 경우, 즉 인코더 단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빈칸 채우기 문제라고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보통 매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 문장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 이렇게 빈칸을 채우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좀 예측해봐라.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쯤에나 나올 법한 시험 문제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단어를 예측해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에 쓰인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다 파악했고 그 각각의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해해야지만 여기 들어가는 단어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매스크드 랭귀지 모델이
주어진 입력 문장의 일부를 매스킹을 취하고 앞뒤 문맥을 다 반영해서 해당 단어를 예측하는 이 문제로 인코더를 프리트레이닝 시키게 됩니다. 반면에 디코더는 제너레이티브, 즉 앞쪽 문맥만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즉 랭귀지 모델로 그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매스크드 랭귀지 모델, 디코더는 랭귀지 모델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고요. 이 둘의 목적은 전부 다 결국 이 벡터 공간에 유사한 단어가 이렇게 가깝게 위치하는 이런 좌표를 얻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버트 같은 경우에는 입력 문장이 주어지면 일부를 이렇게 랜덤하게 골라서 매스킹을 가립니다. 근데 우리는 정답은 이미 알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 입력을 주고 버트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최종 단에서 요 해당 매스크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예측하도록 시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학습이 잘 안 되면 엉뚱한 단어를 예측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모델을 정답을 계속 만들도록 유도해서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모델을 계속 훈련시키다 보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이 자리에 대략 유사한 단어, 우리가 원하는 단어가 예측될 테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사한 단어들이 유사한 좌표값을 얻도록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버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버트는 입력으로 문장이 들어가고요. 출력으로는 해당 문장에서 단어의 쓰임을 고려한 단어의 의미 임베딩, 즉 벡터 스페이스 공간의 이 좌표값이 되겠죠. 이런 좌표값을 얻어내는 게 버트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트는 보신 것처럼 매스크드 랭귀지 모델, 즉 빈칸 채우기로 공부를 시켰다면 GPT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어 맞추기를 공부를 시켰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GPT는 디코더 쪽인데 앞쪽 컨텍스트만 주고 우리는 이 다음에 나올 단어를 알겠죠. 이 다음에 나올 단어를 아니까 GPT한테 다음에 나올 단어를 생성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역시 정답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정답을 가지고 계속 틀렸다라고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되고 나면 이제 그럴싸한 단어를 예측하게 되고 이 예측된 단어를 다시 입력에 넣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또 다시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또 다시 다음 단어를 예측함으로써 GPT는 입력의 부분 문장 앞부분의 부분 문장을 주게 되면 출력으로 다음에 나타날 가장 그럴싸한 단어를 계속해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GPT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해서 시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설도 쓰고 일기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버트나 GPT와 같은 이런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나오면서 자연언어 처리의 개발 방향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해당 타겟 모델을 만들기 위한 대량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아무것도 레이블링 되지 않은 로우 데이터, 대량의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버트나 GPT와 같은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국어를 잘 하는 그런 모델이 됐을 테니까 최종 원하는 타겟 모델을 위한 다소 소량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 국어를 잘하는 모델을 조금만 파인 튜닝하면 내가 원하는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소량의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면 내가 원하는 NLP 어플리케이션을 훨씬 빠르고 훨씬 좋은 성능을 갖는 모델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언어 처리의 개발 방향이 모두 다 프리트레이닝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파인 튜닝을 하는 이런 식으로 방향에 큰 전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정말 경쟁적으로 이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들이 출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코더 단만 가지고 만든 모델, 또 디코더 단만 가지고 만든 모델, 그리고 또 인코더 단, 디코더 단을 다 같이 가지고 프리트레이닝 시킨 모델들이 정말 많이 출시가 됐었죠. 그 시퀀스 중에 하나가 이제 GPT입니다. 그래서 GPT-1이 2018년도에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단을 가지고 프리트레이닝 시킨 모델로 첫 번째로 출시가 되고요.
바로 그 다음 해에 모델 크기를 확 늘려서 1.5 빌리언짜리 GPT-2 모델을 출시합니다. 아마도 오픈AI 측에서는 이 GPT-2를 출시할 때부터 이미 모든 태스크를 다음 단어 맞추기, 워드 프리딕션 문제로 전환해서 풀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이디어를 이미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2020년도에 GPT-3를 모델의 크기를 확 키우면서 GPT-3를 출시하게 되고 이 GPT-3를 기점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 시대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 시대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GPT-3를 시작으로 그 전까지 모델의 100배보다도 더 크게 모델 사이즈를 키웠고요. 이때 이제 처음으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GitHub에 있는 코드를 파인 튜닝을 시켰더니 코덱스라는 시스템을 출시했는데요. GitHub에 있는 코드를 파인 튜닝 시켰더니 리즈닝 기능이 월등하게 좋아지더라 를 발표했고요. 2022년도에 다시 인스트럭트 GPT라고 하는 거를 출시하면서 휴먼 피드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2년도 말에 GPT 3.5를 베이스로 한 챗GPT를 오픈을 했는데요. 아마도 2016년도에 출시된 그 알파고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그리고 더 가까이, 우리 일상에 더 가까이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가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챗GPT 서비스의 오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챗GPT를 사용하고 정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말 현실 가능하고 우리의 일상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실감을 하게 되죠. 그 이후부터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 이제 2023년도에는 GPT 플러스라고 해서 멀티모달까지 또 확장한 그런 모델들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되고 조금 더 일반화된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이런 용어들이 일상적으로 정말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요 그림은 요 출처에서 요 서베이에서 갖고 온 그림인데 요게 시간이거든요. 요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 출시된 라지 랭귀지 모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보시면 정말 빅테크들이 모두 다 달라붙어서 자기들만의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엄청나게 열심히 결과를 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나오면서부터 emergent ability를 갖고 있다라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 emergent ability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작은 모델에서는 관찰되지 않다가 이것처럼 이렇게 모델의 크기를 늘리면 발현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관찰되는 이 emergent ability를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드는데요. 첫 번째가 instruction following. 안 가르친 질문에도 답변을 할 줄 알게 되더라. 그다음 두 번째가 in context learning. 예제 몇 개만 보여주면 잘 따라 풀더라. 그다음 스텝 바이 스텝 리즈닝.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풀라고 하면 잘 풀더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능력을 emergent ability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능력들이 어떤 단계에서 습득됐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의 그 구축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은 기존의 다른 딥러닝 모델과 마찬가지로 학습과 추론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학습 단계는 다시 프리트레이닝 단계와 파인 튜닝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인 튜닝 단계는 어댑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어댑테이션은 인스트럭션 튜닝과 얼라이먼트 튜닝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퍼런스 단계는 인퍼런스라는 용어 대신에 프롬프트라는 용어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이 인스트럭션 팔로잉 이 기능이 이 파인 튜닝, 어댑테이션의 이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인스트럭션 튜닝은 우선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인스트럭션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연어 처리 연구자들이 수집해 놨던 수많은 자연어 태스크의 학습 데이터와 그리고 뭐 채팅 데이터 등등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스트럭션을 수집하고요. 때로는 생성을 하기도 합니다. 생성을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인스트럭션의 다양성과 퀄리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습되는 이 인스트럭션의 포맷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렇게 태스크 디스크립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데몬스트레이션, 예제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력, 퀘스천과 정답, 앤서 이렇게 인스트럭션 포맷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중에 태스크 디스크립션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에 성능 차이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인스트럭션을 모아서 튜닝을 하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인스트럭션 팔로잉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건 바로 자연언어 명령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학습시키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며 언어를 뛰어넘어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습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트럭션 팔로잉 기능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게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죠. 이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로 잘 아시는 것처럼 할루시네이션 그리고 데이터의 그 학습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어떤 편향성 그리고 조금 안전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튜닝이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얼라이먼트 튜닝입니다. 이 얼라이먼트 튜닝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생성한 답변에 대해서 사람의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요. 휴먼 피드백을 이용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좀 조정해 보자. 그리고 이때 쓰인 방법이 Reinforcement Learning이어서 그 이름을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RLHF라고 줄여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휴먼 피드백에 맞춰 라지 랭귀지 모델을 조정하는데요. 이 조정하는 기준을 보시면 앞에 보셨던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답변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생성한 답변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정직한 답변인지, 무해한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얼라이닝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얼라이먼트를 하고 나면, 얼라이먼트 튜닝을 하고 나면 일반적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생성하는 일반적인 기능은 다소 저하될 수 있어서 이것을 얼라이먼트 텍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얼라이먼트 튜닝하는 과정을 잠깐 보면 충분히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학습이 되고 나면 이제 프롬프트,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여러 가지 종류의 답변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답변에 대해서 사람이 피드백을 랭킹을 매기죠. 보통은 랭킹을 매겨서 이 답변이 제일 좋은 거야, 그리고 이 답변이 제일 안 좋아 라는 랭킹을 매기게 되고요. 그러면 이 라지 랭귀지 모델보다는 조금 작은 리워드 모델을 하나 학습시킬 건데 얘는 주어진 프롬프트와 이 답변을 함께 입력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과 답변에 대한 스코어링을 매기게 되는데 이 리워드 모델은 1등의 답에서 나온 스코어가 4등의 답에서 나온 스코어보다 높아지도록 이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이 리워드 모델이 충분히 되고 나면 리워드 모델은 좋은 답변에는 높은 점수를, 나쁜 답변에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모델이 되고요. 여기서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역시 앞에서 보셨던 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리워드 모델이 충분히 학습이 되고 나면 이제 다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얼라이먼트 시킬 건데요. 프롬프트를 주고 답변을 생성하면 그 두 개를 리워드 모델한테 입력으로 주고 나온 스코어를 가지고 이걸 리워드로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얼라이닝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인스트럭션 튜닝과 얼라이먼트 튜닝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요 두 튜닝 방법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고요. 반면에 얼라이먼트 튜닝 RLHF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 튜닝인 경우에는 토큰 레벨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얼라이먼트 튜닝은 텍스트 레벨 전체 답변이 생성된 이후에 이걸 가지고 리워드를 만들어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인스트럭션 튜닝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반면에 얼라이먼트 튜닝은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다소 감소시키고자 만들어진 학습 방법이고, 반면에 이로 인해서 이베이션 프로블럼, 뭐냐면 해롭진 않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답변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에서는 중요한 게 이 인스트럭션의 튜닝에 사용하는 인스트럭션 데이터가 얼마나 양질이고 다양한지, 이게 성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얼라이먼트 튜닝은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RL 학습이 잘 학습을 시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초기 모델로 이 인스트럭션 튜닝이 잘 된 초기 모델을 가지고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댑테이션 과정을 봤고요. 근데 라지 랭귀지 모델의 파인 튜닝은 기존에 보셨던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파인 튜닝하고는 조금 다르게 파인 튜닝을 할 때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은 보통은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져다가 특정 데이터로 인스트럭션으로 전체를 파인 튜닝, 파라미터를 전체 파인 튜닝 해야 되는 이게 보통은 일반적인 모델인데,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파라미터가 많고 이걸 전부 다 파인 튜닝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관계로 최소한 부분만 파인 튜닝을 하고, 즉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고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하나하나의 레이어인데요. 중간중간에 어댑터를 연결해서 이 어댑터 모듈만 학습을 시키는 이런 어댑터 튜닝이 있고요. 또는 태스크에 따라서 이게 프리픽스 토큰을 넣어서 이 프리픽스 쪽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만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아예 인풋에 이렇게 태스크 임베딩에 해당되는 입력을 넣고요. 요 값만, 요 임베딩만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요 방법으로 이렇게 로우 랭크 디컴포지션 시킨 매트릭스를 가지고 그것만 학습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트레이닝의 파인 튜닝 과정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퍼런스에 해당되는 프롬프팅 단계를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이머전트 어빌리티의 인컨텍스트 러닝과 스텝 바이 스텝 리즈닝의 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적절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그 과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태스크가 복잡할수록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만드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있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 출시되면 그에 따라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던데, 여기 지금 제시된 거는 가장 일반적인 프롬프트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보통 이제 태스크 디스크립션, 데몬스트레이션, 쿼리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요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제시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데몬스트레이션 예제를 주는 게 더 좋다. 그리고 해야 하는 작업을 정확히 제시해라. 너무 다 당연한 얘기 같네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쉬운 서브 태스크로 쪼개서 시키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채팅 기반의 라지 랭귀지 모델인 경우는 여러 번의 턴에 걸쳐서 서브 태스크를 만들어서 여러 번의 턴에 걸쳐서 수행시키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LLM 학습시킬 때 사용했던 뭐 센텐스 브레이크라든지 뭐 하는 노테이션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이용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뭐 영어로 제일 많이 공부한 언어인 영어로 시키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이런 프리픽스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 뭐 가령 스텝 바이 스텝 생각해 봐라. 아니면 너는 어떤 특정 도메인의 엑스퍼트다. 네가 엑스퍼트인 것처럼 대답해라. 뭐 이런 식의 그 프롬프트에 이런 프리픽스를 추가하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롬프팅 방법인 인컨텍스트 러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컨텍스트 러닝은 이제 이미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진 기법인데요. 라지 랭귀지 모델한테 질문을 줄 때 여기 이렇게 예제를 몇 개의 예제를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제공을 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예제가 라지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마치 학습하는 것과 같이 이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정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퓨전 러닝 데몬스트레이션을 몇 개 주었을 때 퓨전 러닝이라고 하고요.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나도 주지 않았을 때는 뭐 제로샷 러닝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어떻게 주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앞에 태스크 디스크립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데몬스트레이션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묻고자 하는 쿼리가 들어갈 텐데 이 데몬스트레이션은 진짜로 묻고자 하는 쿼리와 최대한 관계가 있으면서 문제 해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데몬스트레이션의 순서도 되게 중요한데 최대한 이 뒤쪽에 있는 데몬스트레이션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쿼리랑 유사한 데몬스트레이션일수록 끝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 인컨텍스트 러닝, 이 데몬스트레이션에서 과연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모델이 좀 작을 때에는 이 데몬스트레이션에서 실제로 어떤 새로운 태스크를 배운다기보다는 타겟 태스크가 무엇인지, 어떤 식의 답변을 제공해야 되는지 정도만 학습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몬스트레이션에 주어지는 이 정답 레이블이 비록 틀린다 하더라도 크게 성능에는 영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모델이 좀 커지면 이 주어진 데몬스트레이션으로부터 앞에서 배우지 않은 새로운 태스크도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프롬프팅 방법의 하나인 체인 오브 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인 오브 소트는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줄 때 퀘스천과 앤서만 딱 주지 않고요. 문제를 푸는 풀이 과정을 이 데몬스트레이션에 같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라지 랭귀지 모델도 주어진 쿼리를 풀 때 바로 정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풀이 과정을 생성하고 이걸 통해서 최종 정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정답을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의 결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 오브 소트 이 기능은 좀 복잡한 리즈닝 태스크에 훨씬 더 적합하고요. 오히려 심플한 태스크에는 사용했을 때 그닥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 오브 소트를 통해서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 문제풀이 과정을 이 체인 오브 소트가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체인 오브 소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데몬스트레이션에 인풋, 아웃풋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중간 브릿지가 되는 체인 오브 소트를 이렇게 같이 써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구축하는 과정이 또 힘들죠. 그리고 휴먼이 직접 다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로샷 체인 오브 소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다가 뭐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든지 뭐 이런 문구를 써넣게 되면 신기하게도 라지 랭귀지 모델이 체인 오브 소트를 생성해서 리즈닝 과정을 거쳐서 답변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런 체인 오브 소트의 리즈닝 기능을 어디에서 어떻게 학습한 것일까? 뭐 이런 연구들도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앞에 우리 코덱스라는 시스템이 깃허브에 있는 코드를 공부하고 나서 리즈닝 어빌리티가 많이 향상됐다라고 했는데 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학습한 결과가 이런 체인 오브 소트 리즈닝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구축한 라지 랭귀지 모델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특정 도메인이나 특정 태스크로 파인 튜닝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경우는 사실 라지 랭귀지 모델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정 태스크마다 파인 튜닝을 한다는 것은 뭐 비용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드는 일이고요. 특히나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오픈소스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렇게 태스크마다 파인 튜닝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컴포지션 투 어그먼트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방안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작은 모델에다가 특정 태스크로 이렇게 작은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라지 랭귀지 모델과 이미 파인 튜닝된 모델은 파라미터를 픽스 시키고요. 이 둘 사이에 어텐션 레이어를 도입해서 이 부분만 따로 학습을 시키자 라는 이런 방법이 제안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역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의 웨이트 파라미터들을 접근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오픈소스에서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예제는 여기 LM 코렉터라고 해서 베이스가 되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다가 특정 태스크의 디스크립션과 인풋을 주고요. 이 베이스가 되는 라지 랭귀지 모델로부터 여러 버전의 아웃풋을 출력받습니다. 그리고 요 LM 코렉터는 요 출력된 아웃풋으로부터 좀 더 좋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베이스가 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에 접근하지 않고 오로지 아웃풋 정보만 이용해서도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커스터마이징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 AI에서는 아예 GPTs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만의 챗봇 만들기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하나도 하지 않고도 그 GPT를 내가 원하는 태스크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GPT들을 서로 이렇게 유료화해서 사고 팔 수 있는 GPT 스토어라고 하는 것도 오픈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오픈 AI 측에서는 생성형 모델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보여집니다. 또한 오픈 AI에서는 그 GPT 3.5 터보 출시할 때 아예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파인 튜닝 할 데이터와 그 돈만 있으면 실제로 GPT를 파인 튜닝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AG라고 해서 검색 서비스하고 결합하여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라지 랭귀지 모델은 퀘스천이 들어가면 그냥 답변만을 생성하는 이런 모델인데 여기에다가 검색 서비스, 검색 기능을 증강시켜서 외부 지식을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맞춤 답변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외부 지식들을 이렇게 임베딩으로 만들고요. 이걸 이제 벡터DB에 저장을 한 후에 아까 같이 퀘스천이 들어오면 똑같은 방식으로 임베딩을 만듭니다.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임베딩과 현재 퀘스천에 대한 임베딩 사이에 유사도를 계산해서 가장 거리가 가까운 임베딩에 해당하는 다큐먼트를
추출하고요. 이 다큐먼트를 같이 라지 랭귀지 모델의 컨텍스트로 줌으로써 훨씬 더 외부 지식을 활용한 답변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래그라고 하는 형태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데이터 디스틸레이션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또는 데이터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는 이 논문에서 얘기한 데이터 구축 방법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데이터, 이런 종류의 데이터는 사실은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이 없었다면 사실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두 사람, 가상의 두 인물 사이에 하나의 데이터, 컨버세이션, 대화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리고 임의의 타임 인터벌을 준 다음에 동일한 두 사람이 다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는 이런 멀티 세션 컨버세이션 데이터 셋입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이제 이벤트,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벤트에 대한 디스크립션과 여기 두 사람 사이에 가능한 릴레이션 리스트를 주고요. 이 이벤트에 가장 적합한 릴레이션을 라지 랭귀지 모델이 제안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 첫 번째 대화 세션의 이벤트와 추출한 두 릴레이션 사이를 주고요. 역시 라지 랭귀지 모델로부터 포스트 세션의 대화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퍼스트 세션의 그 이벤트와 임의의 타임 인터벌을 주고요. 다시 두 번째 대화에 대한 이벤트를 주고 동일한 릴레이션을 준 다음에 두 번째 세션에 대한 대화를 만들고요. 역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5 세션, 그러니까 5번의 세션에 걸친 이렇게 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학습 데이터, 이와 같은 데이터는 사실은 우리가 사람 임의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힘든 데이터인데 라지 랭귀지 모델 덕분에 이런 종류의 데이터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로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랭귀지 제너레이션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고 있는 것을 제일 많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코딩도 라지 랭귀지 모델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또한 난리지를 이용한 클로즈북 QA 작업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북 QA와 또는 오픈북 QA 그리고 난리지의 빠진 부분을 완성하는 이런 종류의 역할들을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리즈닝까지도 라지 랭귀지 모델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해 초에 그 딥마인드에서 그 알파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시스템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알파 지오메트리는 뭘 하는 시스템인고 하니 그 IMO 국제올림피아드 대회의 그 기하 파트, 지오메트리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도록 그 학습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과 이런 리즈닝 모델을 결합해서 만든 시스템인데요. 이 기하 문제가 이렇게 딱 문제와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해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적 증명을 이 라지 랭귀지 모델과 리즈닝 엔진을 결합해서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의 문제까지도 현재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랙션 위드 익스터널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외부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신호에 대한 응답을 액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 또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결합된 형태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오픈 AI하고 피규어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이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나 출시를 했는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까 리즈닝,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오브젝트에 대한 센싱을 하고 그거에 대한 액션을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액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로봇이 앉아 있고 책상 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 중에서 네가 먹을 수 있는 걸 한번 짚어봐 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물건 중에 이 로봇이 이렇게 사과를 짚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액션 취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라지 랭귀지 모델에다가 기존의 그런 툴들을 결합해서 훨씬 더 인텔리전트한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라지 랭귀지 모델의 활용 또는 능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실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